문제는 그 피해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죽게 만들고 돈을 벌고 이거는 정말 진화된 연쇄살인입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그들은 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죠. 네. 공격성, 그다음에 불안, 우울, 뭐 분노 이런 감정들은 사실 인간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감정들입니다.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이 그런 감정들이 좀 과도하거나 또는 너무 없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죠. 근데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내부에서 형성되는 어떤 문제들도 기질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성 이론을 보면 공격성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된 반복된 좌절을 경험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공격성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내 차 앞에 어떤 차가 뭐 연락처도 없이 가로막고 있다. 화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차를 이동시키고 또 나왔는데 그날따라 또 차가 계속 밀려 있습니다. 네. 자꾸 막 끼어들고. 네, 끼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탈출 도로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또 타이어 펑크가 납니다. 이렇게 출근하기까지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네네. 그럴 때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조금 평상시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조금 기분 나쁜 농담을 하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공격성이 높아지는 좌절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핵심은 그러나 그 좌절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 때만 폭발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내 잘못이야. 내가 늦게 일어난 잘못이야. 그리고 뭐 차가 앞에 세웠을 수도 있지. 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그것들의 사정을 좀 인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사실 폭발하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성인군자가 아니라면 되게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나처럼 살면 누구나 범죄자가 될 거야라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범죄의 판단은 스스로 한 것이고요. 네.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다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뭐 어릴 때 그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버려져서 뭐 시설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서 다 뭐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자기 노력을 해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남을 공격하고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결국 문제가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그 어떤 시기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는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 것이 질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기제로 이해를 하죠. 네. 내가 가깝게 지내는 뭐 이성 친구가 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자꾸 뭐 식사하고 뭐 차 마시고 이러면 화가 나죠. 질투나요? 질투가 나죠. 네. 그래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질투라면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파괴하려는 심리가 시기의 감정이죠. 그래서 묻지마 범죄, 또 성범죄 이런 타인을 정말 그 무자비하게 회복될 수 없도록 공격하는 범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서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되게 좀 이해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도 되게 우발적이었다 또는 뭐 심신미약이었다, 술 마시고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잖아요. 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 같으면 정말 저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간다 하실 텐데 예. 이해가 안 가셔야 정상입니다. 네, 그렇죠. 이 범죄자의 마음이 네. 저 사람 나 이해가 돼 이러면 우리가 안 돼요. 프로파일러들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유사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또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나 머리, 정신이 이렇게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와 어떤 생각들을 해 나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다른 우리 범죄 심리학자들과 현장에 있던 프로파일러들이 공통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면 그 미국에서 한 범죄 연구를 하는 곳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이 범죄 피해 당시에 입고 있던 옷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뭐 여성들이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닌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그러니까 피해자가 유발했다라고 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들을 과연 그런가를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런 것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바뀌어야 될 관념이 피해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뭐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범죄가 저질러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애초에 본질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유형화를 시켜서 이 책에 나눈 것처럼 이 사건이 묻지마 범죄이긴 하지만 뭐 정신적인 조현병, 망상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개인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나누어 놔야 네. 그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요즘 2021년에는 또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거나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제 가장 걱정하시거나 이런 흐름들은 어떠신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의 제한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 90년대 초중반에 보면 어떤 경제적 양극화가 갑자기 심해졌던 시기고요. 또 소위 IMF라는 어떤 경제 위기. 굉장한 위기에서 중산층이 굉장히 몰락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자들이 뭐 지존파, 마카파 이런 애들,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이 제한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자영업을 네.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통되게 갖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겪어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일어난 범죄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제한 때문에 뭐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도 늘어났지만 우리 삶의 이제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또 디지털의 어떤
그 환경들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익명성이 높고 상대방의 어떤 의도를 글로만 볼 수 있는 네.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어떤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성인들은 그래도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야라고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것을 진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네. 또 도박 범죄 굉장히 심각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 범죄와 성범죄가 거의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볼 게 아니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이렇게 진로 뭐 상담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재능기부처럼 하는 네. 그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좋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소리 안 하고요. 뭐 맛있는 거 잘 사주고요. 용돈 주고. 네, 용돈 주고요. 네. 바로 이게 그루밍, 가스라이팅,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베풀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심리적 지배를 이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끔찍한 건 뭐냐 하면 피해 아동들이 네. 법정에서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변호를 해요, 범죄인은. 진짜 그렇죠. 그루밍을 당한 거죠,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도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돈을 잃죠. 네.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줍니다. 높은 이자를. 그리고 당연히 못 갚죠. 그러면 비슷한 다른 친구 몇 명 데리고 와. 해서 인원을 늘려요. 그리고 빚을 많이 진 이 아이한테 그 친구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조금씩 돈을 따게 해주고. 진짜 나쁘다. 완전 다단계 다단계 구조.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또 빚이 생기면 네. 감당을 못하니까 성매매를 시키거나 또는 남의 금품을 절취해 오도록 하거나 강도절도 범죄를 교사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책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청소년 도박 얘기하면서 돈을 자기가 잃고 나서 그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돈을 또 빌려주는 것도 같은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 돈을 빌려주고 또 그렇게 네. 관리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게 친구 사이에 그런 친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법을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죠. 이 운영자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불편감, 내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 좀 내가 편해질 거야 라는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엠번방 사건의 조지 부인 같은 그런 범죄자가 처음에 그런 청소년들이나 이런 대상을 컨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좀 조심하라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지 제가 정말 기사 통해서 읽은 건데 알림장을 나중에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 앤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그걸 보니까 그 알림장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신분증처럼 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매일 알림장 검사하는 엄마로서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포기하게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헤어날 수 시작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접근을 하면서 친구처럼 접근을 합니다. 이게 온라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을 알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친하게 대화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 하는 수법이
개인 정보의 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 어떤 사람이 너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라고 하면요 아이들은 혼란을 일으켜요. 왜 나한테 좋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왜 나쁘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혼란이 생깁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개인 정보를 질문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학교는 어디 다니니? 무슨 나도 너랑 비슷해, 나이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학교는 어디 다니니? 부모님들은 뭐 하셔? 저녁에 언제 들어와? 이런 친구들끼리 물어볼 수 있는 말들을 질문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네. 그럼 아이들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걸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한테 너의 신상에 대한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마.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은 괜찮은데 너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지 그 아이들이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엄마는 인사 잘해라 그랬다가 또 그런 뭐 아무에게나도 인사하지 말라 그랬다가 네. 엄마 친구한테 또 인사하라 그렇죠. 그랬다가 네. 이러니까 아이들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력범죄, 디지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강력범죄의 근본은 개인정보의 유출입니다. N번방이 사실은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절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착취물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 차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살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불법 수집한 개인 정보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요. 자기는 막대한 돈을 벌었죠. 네. 문제는 그 피해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죽게 만들고 돈을 벌고 이거는 정말 진화된 연쇄살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상에서 자기들끼리 가입해서 돈 주고 뭐 돈 받으려고 뭐 일어난 일 아니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내 가족, 내 자녀 누구라도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을 만큼 교묘합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여러분들 잔혹한 게 아니고요. 교묘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자들은 정말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건의 주동자들도 일종의 사이코패스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여러분들께서 연쇄살인범이야, 뭐 그냥 잔혹함을 갖고 있는 냉혈한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들의 외적 표현은 굉장히 온화하고요, 친화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이 좀 죽거나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을 죽이고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피해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해치려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오히려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그만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죽든 말든 뭐 그건 자기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기에 관여된 성착취물에 관여된 자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책에 언급하신 게 그러니까 절박한 여성들을 좀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오징어 게임도 언급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약한 네. 여성이라는 게 어떻게 그들이 어떤 정보를 알아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불법 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배경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도박에 빠졌든지 아니면 생계든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빚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뭐 아주 그 불법
불법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네. 지금 못 갚으면 또 다른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불법 대출 집단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이 사람이 마치 사람을 양도하듯이 다른 또 그 불법 단체에다가 연결을 해서 돈을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돈을 갈취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성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의 정보를 이제 N번방이라고 하는 그 조주빈 그 일당들이 구매를 해서 접근을 하죠.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구나. 화차라는 또 소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절박하고 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그분들은 또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중요한 이용하는 건 네. 예전 연쇄살인범들 소위 유영철, 정남규, 음. 강호수는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피해자들이 뭐 20명씩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온라인 지금 성범죄는요.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 그냥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는 네. 이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진화된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